2022학년도 수능 화학 1 19번 문제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화학 양론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앞서 이런 부류의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전제로 하고 시작할게요. 화학 양론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는 제 강의 7강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풀게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쑥 훑어보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우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이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니 기체 반응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네요. 중간에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수도 3개 중에 2개는 알려줬고요. 계속 볼게요. 표는 BX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그러니까 넣어준 A의 질량이 W, 2Wg, 3W, 4Wg 이런 식으로 질량을 Wg만큼씩 증가시키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 3, 4에 대한 자료이다. B의 질량은 Xg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A의 질량만 다르게 4번 실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 대한 물질량의 정보를 반응 후 전체 부피 대 생성물의 몰수 비로 주어졌군요. 특이하군요. 부피와 몰수가 하나의 분수 안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체의 경우 몰수와 부피는 비례하는 값이죠.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몰수와 부피는 분명 개수비를 활용할 수 있는 물질량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B기체가 실린더에 Xg 담겨져 있어요. 사실 4개의 실린더가 있어야겠네요. 4개의 실험이니까. 그런데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에다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A 기체의 양을 다르게 첨가하면서 4번의 실험 반응을 완결시켜요. 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 C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반응 후에 실린더 안의 물질들의 양을 본다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간 A 기체가 분명 모두 반응하겠죠? 따라서 A가 한 개 반응물이 될 테고 A 기체의 양을 증가시켜 주면서 Xg이었던 B 기체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모두 반응하면 B가 모두 사라지고 그러면 화학 반응이 끝날 테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을 테니까 생성물 C의 양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때 반응이 끝난 후 계속 추가된 A 기체는 A 상태 그대로 그냥 넣어준 만큼 실린더 안의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반응의 종결 시점까지 제시해놨죠. 실험 2에서는 B 기체가 남는데요. 그 말은 실험 2까지는 아직 반응이 안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실험 3에서는 A가 남는데요. 그러면 실험 2와 3 사이에 B가 모두 사라지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남는 물질들끼리의 질량 비율은 분명 뒤에서 문제 풀면서 활용되겠죠. 최종적으로 개수 A와 기체 B의 초기 질량이었던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양론 문제에서 자주 사용했었던 화학 반응,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를 메모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실험이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실험 1, 실험 2, 3, 실험 4. 참고로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이해 차원에서 천천히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적는 겁니다. 저도 혼자 풀 때는 최소한의 메모만 쓰고 낙서처럼 문제에다가 이렇게 끼적거림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제 부담 없이 최대한 집어넣어 볼게요. 모든 실험에서 B는 Xg 준비되어 있고요. 실험 1에서부터 A 기체를 넣어주면 Wg, 2Wg, 3Wg, 4Wg. 실험 2까지는 B 기체가 남는다고 했으니 A 기체는 모두 반응하겠군요. 마이너스 Wg 0, 마이너스 2Wg 0.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험 3에서는 A가 남는다네요. 그 말은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모두 반응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Xg 0. 그러면 당연히 실험 4에서도 B는 모두 반응하겠죠. A가 3Wg일 때도 B가 부족했는데 4Wg을 넣어줬으니 B는 당연히 마이너스 Xg 0.
이렇게 되면 실험 3와 실험 4의 반응 중에 들어갈 데이터가 정확하게 같은 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이 같을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문제에 제시된 정보들을 반응 전, 중, 후의 형태로 옮겨 놓기만 했습니다. 너무 빈칸도 많고 중요한 건 지금 값들이 모두 그램 단위로 질량으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게 아쉬워 보입니다. 질량 값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를 바로 적용해서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문제에서 반응 후에 대한 정보를 몰수와 부피로 제시해 줬어요. 물론 상대값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이 값들을 잘 이용하면 계수를 이용해 가면서 몰수나 부피 값으로 여기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우선 실험 3 이전의 데이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실험 2까지는 A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는 것 생각하면서 접근해 봅시다. 반응 후에 부피가 7부피에서 9부피로 증가했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7리터가 9리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의 부피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봐볼게요. 어차피 A 기체는 모두 반응해서 사라져 버릴 테니 큰 의미가 없고 반응하고 남은 B 기체와 생성된 C 기체가 반응 후 부피를 결정짓겠죠. 이 개수를 이용합시다. B와 C의 개수. B가 반응하면서 1리터 감소하면 C는 2리터 생성됩니다. 마이너스 1리터 플러스 2리터. 그러면 전체 부피는 1리터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표에서는 2리터가 증가했어요. 언제? A가 Wg만큼 반응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후의 변화량이 2리터 증가하려면 반응 중의 값도 2배 증가하면 되겠지요. 즉 B가 2리터 감소하고 C를 4리터 생성시키면 되겠네요. B와 C가 1대2를 유지하면서 반응 후 부피는 2리터 증가했습니다. A가 Wg 반응할 때. 실험 1이 A가 Wg 반응했죠. 방금 얻어낸 결과를 실험 1 반응 중에 부피값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A가 Wg 반응할 때 B는 마이너스 2리터 감소하고 C는 플러스 4리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4리터가 되겠고요. 이미 적어둔 질량값과 혼란스러워질까봐 색깔을 달리해서 살짝 위쪽에 적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쪽은 부피값, 아래쪽은 질량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A는 2A 리터만큼 반응하겠군요. 이건 어떻게 알죠? 선생님이 반응 중에 들어갈 부피나 몰수는 철저하게 계수와 같은 비율이라고 했었죠. 여기 2리터, 4리터가 계수의 2를 곱한 값이니 기체 A 계수 스몰 a에도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리터. 그러면 A 기체 Wg은 자연스럽게 2A 리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7리터였으니 남은 B 기체는 3리터였겠군요. 그러면 2리터를 빼줘서 3리터가 남으려면 B 기체 Xg은 5리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 2는 반응 중에 들어갈 값이 실험 1의 2배입니다. 왜요? 여기 반응하는 A 기체의 질량이 Wg, EWg. 반응물의 양이 2배잖아요. 그러니 부피도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각각의 값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A리터, 마이너스 4리터, 플러스 8리터. 그러면 여기도 8리터, BXg이 5리터였으니 4리터 빼주면 B기체는 1리터 남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는 9리터. 표에서 봤던 그 9리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실험 1과 2에서 생성물 C만의 부피가 4리터, 8리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생성물의 몰수가 4대 8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몰수로 생각하지 말고 분자의 값도 리터로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체 1리터를 그냥 1몰로 보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 생성물에 대한 몰수의 값은
실험 1과 실험 2가 2배 차이가 나는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물의 질량이 2배, Wg, EWg 2배 차이가 나니까 생성물의 양도 2배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성물이 질량으로 주어져도 실험 2가 실험 1의 2배, 몰수로 주어져도 2배, 부피로 주어져도 실험 2가 2배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4대 8로 주어졌다는 거죠. 부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요. 만약 제가 이 문제를 이용해서 변형된 문제를 출제한다면 8대 16, 그러니까 7분의 8, 9분의 16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부피와 몰수 값도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염두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출제자에게 감사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실험 3는 3Wg, 그러면 6A 되겠죠. Xg은 5L. 여기서는 B가 한개 반응물이니 마이너스 5L 0. 그리고 반응 중의 부피는 개수비와 같다는 것을 아니까 B 대 C가 1대2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응 중의 값도 1대2의 값이 돼야 되니까 생성물 C는 10L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 개수의 5를 곱한 값들이 되었네요. 그러면 A 기체는 마이너스 5A 반응했고 A가 남겠네요. 실험 4 4Wg이니 8A, Xg은 5L. 반응 중은 실험 3와 똑같죠? 이미 B기체가 모두 반응했으니 A기체가 더 들어간다고 한들 반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L 플러스 10L 생성. 그러면 여기 A기체는 3A 남겠군요. 허전에 썼던 반응 전, 중, 후가 부피값으로 뭔가 확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실험 4의 반응 후에 대한 상황이 전체 부피분의 몰수비가 8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린 생성물이 10L라고 알고 있는데 10L가 곧 10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한 값이 실제 값이라는 것이네요. 16분의 10. 그러면 실험 4의 반응 후 전체 부피가 16L. C가 10L니 남은 A 기체의 부피는 6L였다는 것이고 3A가 6L? 그러면 A는 2가 되겠네요. A 값 구했어요. 이제 X 값 구하러 갑시다. X는 B의 처음 질량이에요. 똑똑히 생각하세요. X는 부피나 몰수가 아니라 질량 값입니다. 어떻게 구할까? 문제에서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잖아요. 실험 2에서 남은 B의 질량이 실험 3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 값의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 남은 B의 질량과 여기 실험 3에서 남은 A의 질량이 4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S고 반응 전, 중, 후의 값을 모두 부피값으로 구했는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피값을 질량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딱 여기 두 개의 값에 대해서만 말이에요. 실험 2부터 봅시다. B기체 Xg이 5L였습니다. 그런데 1L 남았죠. 질량으로 환산한다면 Xg이 5L였으니 1L는 5분의 1Xg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험 3로 갑시다. 여기 A 남았습니다. A가 2였으니 2L 남았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 1부터 Wg이 2A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면 A가 2니까 Wg이 4L였다는 말이네. Wg이 4L? 그런데 여기는 2L입니다. 그럼 몇 g일까요? 2분의 Wg이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둘 다 그램 단위로 구했잖아요.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문제에서 여기에서 남은 질량, 그러니까 2분의 Wg의 4분의 1 값이랑 실험 2에서 남은 B기체, 그러니까 5분의 1 Xg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X를 구해보면 X는 8분의 5W가 됩니다. 자, A 곱하기 X는 A는 2, X는 8분의 5W. 곱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4분의 5W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